안녕하세요, 캐나다 알렉스입니다. 오늘 캐나다 알렉스 채널 속의 작은 채널을 새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채널의 이름은 아직 정하지 못하는데 캐나다 직업 탐방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을 데려다가 인터뷰를 하는 건데요. 오늘 처음 모실 게스트는 캐나다에서 UX UI 디자이너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첫 게스트를 모셨는데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 우선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는 민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이제 BCIT라는 학교를 졸업해서 UX UI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여러 개를 적어왔는데요. 채널 이름을 고민 중인 게 일단 캐나다 직업 탐방 조금 재밌게 하기 위해서 캐나다 땡땡 되기. 그래서 이 채널의 목적은 약간 한국에서 캐나다 이민을 오고 싶은 분들 혹은 캐나다 가서 어떤 일을 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민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민님은 일단 캐나다에 언제 오셨죠? 저는 2017년에 처음 캐나다에 왔고요. 몇 월이요? 6월 말 정도에 이제. 그치. 아, 저 진짜요? 이제 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때 왔을 때가 몇 살이죠? 대충 27, 28? 27살. 이 서브 주제가 질문지옥입니다. 왜냐면은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현직자를 만나게 되면은 질문을 네. 많이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질문을 많이 드릴 거예요. 일단 20살 이전까지 인생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는 일단 자라난 건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서 자라났고요. 중간에 제가 부모님께 해외 정도 이제 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 미국으로 1년을 가는 이제 프로그램을 구해서 이제 갑자기 미국으로 떠나게 된 거예요. 그게 중학교 때? 1학년 끝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저는 거기가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의 반강요로 계속 있게 됐는데 그게 이제 옳은 선택이었던 것 같고 이제 대학교도 미국에서 마치고 한국에서 군대랑 이제 취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캐나다라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그럼 고등학교 때도 미국에 있었어요? 그럼 중고등학교 그때부터 계속 때부터. 혼자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지내고. 네. 그럼 인도네시아는 몇 살 때 간 거예요? 제일 처음으로 간 거는 8살 때로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 자란 거의 기억이. 그쵸. 뭐 중간중간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때 잠깐 그 이외에는 그런 거 치고는 한국말을 되게 잘하시네요. 저희 엄마가 국어 선생님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집에서는 항상 한국말을 써라라고. 네, 구나. 근데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캐나다에 오신 건데 미국에서 더 계속 살고 싶지 않았어요? 우선은 군대라는 쳐내야 될 숙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을 가서 군대를 이제 마치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취직도 한국에서 어쩌다 보니 하게 됐고 이제 해외로 오게 된 건 이제 회사 2, 3년 차 정도에 되면서 이제 이직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해외로 나가서 다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홍콩, 뭐 태국, 뭐 미국 쪽에도 뭐 비자를 스폰서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곳이 없나 많이 알아보다가 삼성 코엑스에서 이민 박람회를 보고 이제 캐나다랑 호주에 되게 관심을. 잠깐 아까 그럼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인도네시아에서 쓰는 언어가 뭐예요? 인도네시아어가 따로 그럼 있습니다. 그것도 할 줄 아세요? 조금 줄 아는데 지금은 거의 다 까먹어서. 그 뭐라고 해요? 인도말. 현지 인도네시아. 아무래도 한인 커뮤니티가 좀 많다 보니까 한국 국제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제학교도 따로 있고 저는 이제 둘 다 다녔거든요. 나중에는 한국으로 이제 대학교를 가길 원하는 사람들은 보통 한국 국제학교를 많이 가고 이제 외국 국제학교를 많이 다니죠. 그래서 유학 박람회를 통해서 삼성 코엑스에서 박람회를 갖고 난 다음에 캐나다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네, 캐나다랑 호주 둘 다 이제 염려를 두고 있었는데 캐나다 북미 쪽에 있다는 게 조금 저는 더 컸던 것 같아요. 지리적으로 봤을 때 미국 가깝고 미국과의 교류도 좀 더 많은 나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정을. 그럼 그 박람회를 통해서 이렇게 캐나다에 오게 된 건가요? 아니면 또 따로 이제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 그쵸. 사람이라서 그렇게 이제 조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고 그 이후에는 한국에 있는 이주 공사들에게 많은 문의를 넣었고. 그러면 2017년에 6월쯤에 캐나다로 가셨죠? 이제 한국 이주공사를 통해서 취업 비자를 바로 발급받는 어떤 그런 루트를 통해서 와가지고 BC주에 흡스라고 작은 동네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영주권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캐나다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 워크 퍼밋을 받은 거네요. LMIA 그런 거 해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저는 이제 한국 이주공사를 최대한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엄청 큰 돈을 들여서 이제 한국 이주공사랑 이제 계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 현지 업체와도 이제 연결을 해서 거의 반값 정도에 할 수가 있더라고요. 얼마 내셨는지. 또 냈습니다. 인건비로만 아니면 프로세스비까지 해서 다 합쳐서 거기 뭐 이제 이주공사는 한 순수 400만 돈 원. 미친 거죠 진짜로.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저는 아무래도 혼자다 보니까 여기 현지 업체와 하면은 뭐 아무래도 차이가 있겠지만 4,000불에서 그쵸, 6,000불 맞아요. 정도면 맞아요. 할 수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서 한국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집 앞에 있는 이주공사가 아니라 현지에 있는 예. 이주공사에 해야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근데 사실 저도 여기 현지에 있는 이주공사를 알아보지 않은 건 아닌데, 아무래도 제가 볼 수 없으니까 만약에 이게 사기면 어떡하지? 라는 가장 그쵸, 큰 걱정 때문에 이제 한국에 있는 걸 진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현지에 있는 걸 대부분 그 한국에 있는 이주공사 선택하시는 분들이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어른들 중에서도 온라인 쇼핑 안 하고 오프라인 쇼핑만 맞아요. 하는 분들이 계신 것처럼. 돈을 그때 쓰셨네요.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많이 그래서 캡누스에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셨죠? 캠루스에서는 이제 일식집에서 그 매니저를 했었는데, 그 이제 서버 파트 쪽만 이제 매니저를. 네. 그리고 일은 얼마나 하셨어요, 거기서? 일은 정확히 한 2년 5개월, 6개월 정도 했고요. 영주권 얘기 지금 해? 이어서? 제가 한 1년이 되자마자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생겨서 그때 바로 지원을. 해서 그리고 1년 프로세스가 또 1년 넘게 걸린 거네요. 그쵸. 제가 익스프레스 엔트리라는 프로그램을 넣었는데 그게 보통 6개월이면 그렇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년 2개월 정도 걸렸던 거 엄청 답답했었는데. 그게 BCG 통해서 들어가는 거였나요? 아니면 바로 아니요, 익스프레스? 바로 연방으로. 꽤 오래 걸렸네요. 그쵸. 근데 이제 총 기간만 따져보면은 오래 걸린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2년 2년이면 2개월. 더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네. 그러면은 영주권을 받자마자 캠육스를 뜨셨나요? 바로는 아니고, 저도 이제 뭐 저는 원래 학교 갈 목표가 있었는데 이제 영주권을 받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학비도 그만큼 싸고 이제 BC 정부에서 하는 학자금 대출이나 받으려고는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고, 이제 한 6개월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제 뭐 학교 지원하고 뭐 한국 갔다 오고 등 해서 이사까지 해야 됐었으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가 맞을걸? 영주권을 받으신 게 언제예요? 2019년 9월에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바로 지원을 하려고, 이제 학교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 지금 제가 다녔던 그 프로그램이 풀인 거예요. 꽉 차버려가지고 정원이. 그래서 바로 봄 학 들어가고 그 다음 가을에 이제 해서. 그럼 이제 학교 관련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원하셨던 학교 이름과 프로그램 이름이 어떻게 되죠? 학교 이름은 BCIT, 브리티시 콜럼비아 테크놀로지. 워낙 유명한 학교죠. 네, BC에서 엄청 유명한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취업률도 좋다 그래서 우선 그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받고, 그 중에 선택한 게 디지털 디자인 앤 디벨롭먼트라는. IT 관련 학과, 그 CIT 관련해서 학과가 엄청 많잖아요. 네. 근데 그 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이제 코딩도 어느 정도 좀 배우고 싶었고, 이제 디자인 쪽으로도 살짝 관심이 한국에서부터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좀 두 가지를 섞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딱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아까 질문할 거 잊어먹었는데, 그러면은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 전공하신 게 뭐죠? 미국은 경영, 이제 마케팅. 그럼 또 지금 하는 디자인 갔었던 학교랑은 또 다른 거네요. 관련 있지 그렇죠. 않은. 그 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 아까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네. 거기 자격 요건 이런 게 있나요? 자격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우선 저한테 조금 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도 미국에서 나왔고 대학교도 그렇죠. 미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 지원하시는 분들과 다르게 뭐 번역이나 뭐 성적표 공증 이런 거 따로 필요 없었고, 영어 성적도 필요 요구를 없죠. 하는데 저는 이제 또 따로 필요가 아. 없었던 케이스라서 좀 저한테는 좀 그쵸. 네. 그럼 따로 뭔가 입학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건 없었겠네요. 네, 이제 서류들 빼고는 따로. 한국에서 지원하게 되면은 일단 영어 점수도 있어야 되고, 한국에서 졸업한 학교를 인증받는 뭐 WES인가 뭐 그것도 해야 네. 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입학을 하셨군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 과정이 얼마나 되죠? 프로그램 과정 정확히 2년 4학기. 4학기. 네. 근데 캐나다는 1년에 3학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연속으로 들으면은 시간상으로 1년 반 안에도 끝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는 게 저한테는 따로 선택권이 없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그 저랑 비슷한 학과를 다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학기라고 하더라고요. 미인님 같은 경우는 졸업할 때까지 거의 만 2년이 걸린 그렇죠. 거고요. 그러면은 BCIT 학비가 얼마였어요? 입학할 때? 저는 학기당 4불 정도였고요. 영주권자 한 라서 5,000불 보니까, 정도. 네. 근데 4학기라고 하셨으니까 거의 불 2만 불? 네. 2천만 원인가요? 그쵸. 지금 현재 환율로 영주권자인데도 2천만 원 내신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국제 학생들은 그거의 2배라고 하더라고요. 아, 2년제니까. 그쵸. 생각보다 좀 비싼데요? 전 더 쌀 줄 알았어요. 저도요. 그럼 1년에 한 1,000만 원. 비싼데요? 아니, 1년에 1,000만 원 맞죠? 네네. 비싼데요? 맞죠. 2년, 그러니까 4학기니까 1,000만 원. 꽤 비싸네요. 근데 BC 영주권을 받았으니까 그 정도 가격이고, 만약에 국제 학생이면은 그냥 2배. 4천만 원. 그쵸. 이거 가기 어려워가지고. 그리고 학자금 대출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저는 학자금 대출로. 그리고 그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은 그랜트라는 게 나오잖아요. 얼마 받으셨어요? 정확한 액수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보통 이게 전 또는 이제 세금 신고를 한 거를 통해서 이제 좀 계산을 하나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1년 한 학기 학비가 4,900불이라면 네. 그 돈 플러스 4,000불은 기본적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학비를 커버할 만큼의 돈이 나오고 생활비나 용돈처럼 나온 게 3, 4천 불이고 네. 학기마다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나오는. 근데 한 학기 기간이 한 3개월 정도인가요? 한 4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개월 3개월 정도면은 반. 1,000불 그쵸. 정도 나오는 네. 거고 그거는 갚을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랜트는 네. 그리고 학자금 이자가 어떻게 되죠? 학자금 이자는 이제 최근에 공표가 된 걸로 아는데 정확히 퍼센티지는 이게 저도 이제 12월 말에 처음 이제 학자금을 내기 시작하거든요. 아, 받은 거를. 네. 그거를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학자금 대출 받은 거를 월급에서 빼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이게- 그렇진 않고 그냥 자동 이체식으로 셋업을 해둬야 되더라고요. 학교 다니면서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알바 같은 것도 하셨나요? 처음 계획은 그랬는데 아무래도 공부랑 이제 과제가 생각보다 엄청 빡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따로 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쵸. 이제 처음 한 1년 정도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이제 거의 집에서 온라인으로 듣다 보니까 네, 있는 곳이 많지는 않았어서. 그리고 그 수업 과목이 되게 많을 텐데 어떠셨어요? 할만했나요? 원래는 그런 아트를 전공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툴들이나 그런 거를 새로 배우는 건데 나이도 있고 하니까 배우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일단 저는 뭐 일러 이런 툴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어느 정도 제가 좀 가지고 놀았던 툴이라서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는데 툴들은 아무래도 수업이 많았을 때는 8개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특성상 조별 과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뭔가 그 팀원들이랑 시간 맞추기 또 뭐 그 프로젝트 하나당 되게 오래 걸리는 거다 그쵸.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 다닐 때는 좀 많이 바빴던. 학교 다닐 때 이게 성적도 매기잖아요. 네. 성적 잘 받으셨어요? 성적은 괜찮게 저도 사실 몰랐는데 졸업할 때 이제 졸업 그 장에 with distinction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오, 그게 아널 뭐 점 그런- 이상인 것 같은데 입학할 때 한 클래스에 몇 명이었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 26명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졸업할 때쯤 됐을 때는 15명으로 줄었. 10명이 네. 꼭 중도 포기를. 근데 그 중도 포기를 거의 첫 학기 때 많이 하나요? 아니면은 끝에쯤 가서까지도 골고루 떨어져 나가나요? 아무래도 첫에 제일 많이 했고 두 번째 학기까지도 많이 들어보면서 이거 나랑 적성이 안 맞구나 네. 하는 분들은 거의 떠나는. 그 같이 입학하신 그 클래스메이트 나이대가 어떻게 되죠?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제일 많았고요. 2살이니까 제일 어린 나이는 그때 만 18까지 받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 졸업하자마자 온 아니면 이제 23, 24이 제일. 그럼 나중에 돼서는 네. 학생 수가 적으니까 오히려 더 공부하는 분위기는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인스트럭터. 저에게 도움을 받기 좀 쉽기도 하고 뭐 서로 좀 도와주려는 그런 좀 유대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거의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하려고 학교에 뭐 넘어서까지 다 같이 있었던 적도 많은데 그 지금 생각해 보면은 되게 추억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은 취업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왜 이런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UX, UI 취업이 너무 잘 되니까 이민을 할 때 이 직업이 좋다라고도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하고. 아, 근데 제가 들었던 것 중에 막 한국에 계신 분한테 뭐 항공정비 이런 거 되게 광고 많이 하잖아요. 이주공사에서 취업이 잘 된다면. 근데 실제로 와서 보면은 취업이 진짜 어렵고 이런 경우가 맞아요.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같이 졸업한 15분? 14분 중에서 취업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좀 그래도 친하게 지내는 애들이 이제 저 포함해서 한 10명, 12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거의 그래서 반 친구들이랑 네, 다 진짜인데 그 중에서 거의 다 취업은 됐고요. 졸업을 하자마자 거의 바로 된 건가요? 뭐 어느 정도 텀은 있었겠지만 2, 3개월 정도의 텀은 있었겠지만 거의 다 됐고, 뭐 개발자로 일하는 친구도 있고 저처럼 UX, UI 쪽으로 일하는 애도 있고. 그분들이 비자 상태가 어떻게 되죠? 거의 현지인이고요. 그 중에 한 명은 국제학생. 근데 혹시 그 영주권자만 들어갈 수 있는 학과는 아니네요? 네, 아니에요. 진짜 영주권자구나. 네, 거의 다 이제 현지 이제 여기서 자란 애들이었어요. 근데 취업할 때 그런 비자 상태가 또 영향을 줬겠죠? 어쨌든 그렇죠. 이제 지원을 하다 보면은 이제 거기 지원서에 아무래도 그 비자 상태를 적어야 그쵸. 되니까 그게 좀 결정하는데 한 요소. 그 민님 같은 경우는 취업 과정을 겪을 때 네. 회사에서 영주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나요? 뭐 이제 구두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지원서에 다 기재를 하게 되어 있었어가지고. 그 같이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일하는 회사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도 아세요? 규모는 모르고 뭐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좋은 회사들 있어요. 여기 현지에서도 말하면 다 아는 대기업으로 취직을 해가지고 정말 잘 됐죠. 왜냐면은 한국에 여기 와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공부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취업이 될까라는 고민을 하실 텐데, 사실은 지금 졸업한 친구들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왜냐면 영주권이 없는 상태이니까. 그리고 그래서 약간 이주공사에서도 이과가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영주권이 없이 이 학과를 졸업을 한다고 해서 취업이 바로 되는 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계획을 좀 잘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먼저 학교를 여기서 먼저 가신 다음에 이제 오픈 비자가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쵸, 그쵸. 그때를 아무래도 잘 활용하는 법이 있겠죠? 근데 또 어쨌든 2년 프로그램이니까 3년짜리 네, 나오니까 또 준비하면서,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팁 있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으세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서 이런 툴들을 사용해야 한다. UX, UI 디자이너로서 네, 뭔가 학과를 입학하기 전에 혼자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서 자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수 있으려면은 배워봐요. 인터넷 튜토리얼 같은 거를 하면서. 그래서 어떤 거를 사용하시는지. 우선은 제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을 때는 피그마라는 이제 프로토타이핑 툴, 와이어프레이밍 툴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요. 이제 조금 학교에서 아쉬웠던 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배우진 못했어요. 그래서 유튜브나 뭐 이런 영상들 많이 보고 따로 공부를 많이 했고, 또 지금도 이제 매번 이제 업데이트 될 때마다 뭐 기능이 새로 이제 추가되고 하기 때문에 좀 트렌드를 좀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이 보고, 뭐 지금 현재 또는 웹에서 어떤 디자인들이 조금 그래도 유행을 하는지, 네, 그래서 많이 보고 배우는 게 중요해요. 계속. 그리고 그 회사를 들어갈 때 학교에서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들이 많이 도움이 됐나요? 아무래도 직접 처음부터 다 이제 디자인해서 개발하고 그쵸. 코딩까지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들을 이제 포트폴리오에 심기는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고 뭐 실제로 이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프로덕트가 나온 거니까 포트폴리오 만드는 데 도움이 많이. 그럼 회사 지원을 할 때 그런 포트폴리오를 같이 처음에 지원을 할 때 같이 넣는 건가요? 첨부해가지고? 네, 이제 포트폴리오는 거의 필수로 넣어야 되는, 뭐 그 이외에 다른 디자인 워크가 있으면 같이 보내도 좋고, 그리고 저는 이제 면접 단계에서 사실 실무 면접? 그 뭐지? 막 줘가지고 나 하게 하는 거? 과제, 태스크, 맞나? 면접 과제? 면접 과제. 사실 저는 면접 때 그런 면접 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페이지를 디자인해서 제가 발표를 하는 그런 면접도 있었고, 그 부분이 좀 많이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쵸. 왜냐면은 시간을 줬을 때 네. 결국 그 안에 뼈를 갈아서 넣어야 되는 건데. 근데 어쨌든 그게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스킬을 쌓아온 거랑 그런 짬밥이 다 녹아져 있는 거기 때문에 통과를 네. 한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게 많이 도움이 됐죠. 그리고 학교를 지금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학교 생활을 돌아봤을 때 이런 거를 조금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하는 게 제가 다녔던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딩도 하고 디자인도 이제 어느 정도 한다고 한 게 도움이 되지만 또 이 한 분야를 엄청 파고드는 게 아니라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제가 다녔던 프로그램을 다니시게 된다면 좀 선택을 빨리 해서 만약에 이쪽이면 디자인 쪽을 본인이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뭐 추가적인 유튜브를 본다든지 학기마다 과목들이 있고 과제를 주고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퀄리티는 사실은 개개인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근데 뭔가 그 상황에서는 학점을 잘 받기 위한 도 있는데 이게 어쨌든 나중에 취업이랑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근데 저도 학교를 다녔을 때 아쉬웠던 게 내가 지금 하는 게 나중에 이게 포트폴리오가 된다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배우고 이제 익혔다, 할 줄 안다만 했지 사실은 그거를 기록으로 잘 못 남겨놨던 게 맞아요. 조금 아쉽고 저는 디자인도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웹 디자인, 그것도 UX, UI 네. 또 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걸 조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질문이 조금 너무 넓죠. 네, 그렇네요. 지금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저희 지금 회사는 휴먼 리소스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인데 네. 저 UI 하고 있고 이제 정확히 어떤 일을 하냐면 이거 말하기가 너무 어렵네. 한국말로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유저가 불편해하는 사항들이나 좀 더 쉽게 다가갔으면 했을 정보들, 그게 예를 들면 뭐 버튼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사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좀 정확히 배치하고 이거를 개발자들이랑 좀 가까이 일하면서 어떻게 코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전반적으로 디자인을 하죠. 이제 그럼 회사 내에 웹 디자이너라는 분이 계신가요? 웹 디자이너는 따로 없어요. 그럼 제가 느끼기에는 옛날에는 사실 저도 잘 모르지만 UX, UI라는 게 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디자이너는 많았죠. 네. 왜냐면 누군가 디자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디자이너한테 그런 새로운 롤을 좀 주는 것 같아요. 뭔가 네가 디자인할 때 이쁜 거 말고 좀 편의성까지 고려해라 라고 해서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게 요즘에 많이 뽑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웹 디자이너 분들보다는 그 정도 연봉이 높은 걸로 알고 있고 고려해야 될 사항?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이제 그냥 단순히 이뻐서가 아니라 뭐 가독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생각을 해야 되고 뭐 좀 더 나아가자면 액세시빌리티라고 어떤 컬러를 어떤 데 뒀을 때 더 잘 보이는지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지금 저희는 쓰지 않지만 스크린 리더라고 있거든요. 이제 뭐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그런 디바이스인데 그런 거에서 이제 정확히 정보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뭐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좀 생각해야 될 게 많긴 한 것 같아요. 그 회사에서 만드는 서비스가 인사관리 서비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고객으로서 그냥 웹사이트를 가면 일단 웹페이지가 있고 계약을 하고 결제를 하게 되면은 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거를 주는 거잖아요. 네. 그 프로덕트에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저희 이제 웹사이트는 아니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내에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그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다른 회사가 그 안에 프로덕트를 넣을 수 있게 만들고 앱을 따로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내가 UX, UI를 한다면은 어떤 거를 UX, UI 할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웹페이지나 앱을 먼저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맞아. 근데 이미 너무 다 뻔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보여지는 페이지는 버튼 뻔히 여기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더 만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회사 각각의 프로덕트에 대해서 일을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그럼 마지막 일 관련 질문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지금 하시는 일, 회사 말고 일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계신가요? 우선은 제가 학교를 올해 5월 달에 졸업을 그 전에 이제 인턴을 한 2개월 정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아직 그 회사에 대한 만족도는 그렇게 높은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저는 택인데 그만큼 혼자 뭔가 해내야 된다는 부담감과 뭐 누가 이제 좀 어느 정도 관리 감독을 해야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갖고 정말 순전히 제 언모티베이티드 됐다고
부담감이 너무 커가지고 뭔가 조금 할 만한 게 자꾸 떨어져야지 뭔가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 맞나요? 아니요, 그런 것보다는 제한테 이제 일이 이제 뭐 태스크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걸로 끝이에요. 뭐 그거를 이제 제가 일을 쳐내려고 하고 있을 때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뭐 당연히 물어보고 미팅도 갖고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끼리의 그 교류가 좀 현재 회사에서는 좀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일 자체 뭐 등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거 갖고 계신 고민은 회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문제지 일 자체는 아닌 네, 거예요. 일 자체는 저는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은 UX, UI 디자인으로 너무 그냥 만족하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거고 이거를 평생 업으로 할 만한 네. 지금 회사 일과 프리랜서 일을 병행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되면은 그런 영업도 직접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네. 것들을 어떻게 다 핸들링 하시는지. 현재 최근에 제가 몇 개 한 것 중에는 제가 같이 같이 프리랜싱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애한테 먼저 연락이 왔었고 아무래도 인스타그램이나 링크드인 이런 데를 많이 보고 연락을 주시는, 그리고 그 다른 거는 그것도 이제 링크드인 통해서 제 포트폴리오 보시고 자기 음식점에 웹사이트가 따로 필요한데 혹시 뭐 도움을 줄 수 있겠냐 이래서 이제 시작이 된 분들도 많고, 아직까지는 제가 먼저 막 하려고 한 적은 없고 가만히 있어도 이제 연락이 오는 그런 거네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저도 이제 풀타임 잡을 따로 갖고 있고 이제 일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하니까 그게 제 우선순위가 아니었었어가지고 지금은 좀 더 그쪽 분야로 더 많이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사업주인데 뭔가 웹사이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없는 네. 분들이 만들려고 하면은 사실 디자인도 필요하지만 그거를 만들어준 개발자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개발자와 디자이너를 이렇게 같이 고용을 해야 되나요? 그거는 아무래도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조금 작은 이제 개인 사업분이나 사업주나 아니면은 뭐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굳이 코딩이 필요하지 않은 웹사이트를 써도 되거든요. 요즘엔 그런 좋은 툴도 많아서 그걸 써야 오히려 뭐 온라인 오더를 받기라든지 또 아니면 뭐 여기 현지 페이먼트 시스템 연결하기도 편하고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오, 네. 내가 지금 어떤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앱이나 웹페이지가 없다. 웹페이지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연락을 드리면 해주시는 건가요? 그럼 요즘에 내가 QR코드로 그 메뉴 대신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해드릴 수 있죠. 딱 이렇게 코드 해가지고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것도 해주시고 메뉴판도 만들어주시고. 그렇죠. 전반적인 디자인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최근에 했던 음식점에서는 프랜차이즈 컨벤션을 갔었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뒤에 붙이는 포스터들이라든지 플라이어들, 뭐 배너 이런 거를 주셔가지고 잘 끝났어요. 지금까지 만드신 게 다 링크드인에 있나요? 포트폴리오? 네. 제가 링크를 밑에 네. 달아. 건 아직 안 열심히 올려야겠다. 그리고 앞으로의 커리어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의 계획은 공부를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하고 싶은 건 그 VR 쪽으로 메타버스. 네, 메타버스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공부를 좀 더 해서 이제 살짝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그런 거를 바꾸려면은 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하고 있는 분야를 바꾸려면은 학교를 가거나 네. 혹은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런 커리어를 바꾸실? 저도 이제 메타, AR, VR 쪽을 많이 아는 건 아닌데 그 분야에도 UX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유저가 선택을 해야 되고 뭐 이거를 어디다가 이런 개념도 그쪽에 있어서 도움이 아예 안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플랫폼이 좀 다른 거라고 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공부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지금 제가 알아본 가장 유력한 후보는 UBC에서 유니티랑 이제 협업해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들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코스인 거죠? 네. 근데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몇 주였던 것 같은데 일단 또 학비를 열심히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이미 그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 자체도 두 가지 코스가 있더라고요. 개발자 코스랑 이제 좀 UX 디자인 코스 이렇게 나뉘어져가지고 저는 아무래도 그 디자인 코스로 좀 더 관심이 그거 갔기 학비가 때문에. 얼마 정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6,000불이 넘었던 것 같아요. 코스 10주? 10주 동안 14주였던. 회사에서 내줄 것 같은가요? 이제 잘 거슬려 봐야.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오늘 인터뷰 해주셨는데 소감 네. 짧게 부탁드릴게요. 뭐라고 이런 거를 처음 해봐가지고 뭐 두서 말을 한 것 같은데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캐나다 생활이든지 UI이든지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대답해 드릴게요. 아니면은 제가 그 이메일이나 그 인스타그램을 네. 남겨놔도 될까요? 연락하면 좋으시고 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